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년 2,300억 규모 인공눈물이 보험급여 제외가 유력하다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이제 이 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 원짜리 약을 사면 건보공단에서 한 7천 원 정도 지원해주고 환자는 한 3천 원만 내면 약을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하기 전에 평가 대상을 이제 먼저 공고를 해요. 뭐 올해는 한 5개 정도 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는 8개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2023년 그 평가 항목에 이 인공 눈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2022년에는 6개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8개인데 맨 아래 보게 되면 이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저만제, 안과용제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많이 쓰는 인공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지금까지는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나 내년에는 조금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매년 약간 들쭉날쭉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지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평균 그 보험급여 청구 금액이 2,315억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인공눈물을 보험금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사신 분이 그렇게 처방받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2,315억이다 그러면 잘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저만제, 소위 말해서 이게 눈에 넣는 저만제 있죠. 연간 처방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인공 눈물 처방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는 거죠. 인공 눈물이라는 게 약간 논란은 있긴 한데 일부 논문에서는 이게 뭐 눈에 수분 보충도 해줘서 시력도 보호하고 망막도 보호하고 뭐 약간의 이제 그런 내용은 있는데 좀 다수의 의료계 의견이나 학계에서는 인공 눈물은 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다. 사실 이게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수분 보충해 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눈물을 일시적으로 보충해서 좀 안구 건조증, 우리가 좀 나이 들면 좀 많이 이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구 건조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정도, 그 정도 효능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아픈 눈을 낫게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제 눈에 수분도 많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의사가 봤을 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치료하기에는 약을 넣어갖고 치료하기에는 좀 그 중증이 심각하지 않고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근데 환자는 아프다고 호소하면 뭐 큰 부작용도 없고 이건 그냥 수분이니까 그래서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 눈물 성분 자체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서 히알루론산을 집어넣으면 한 3, 4일 뒤면 다 배출을 돼버려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 한 5, 6번 넣잖아요. 그 자꾸 넣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서 계속 있으면 되는데 막 빠지기 때문에 계속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처방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처방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몇 방울 넣으면 이제 이게 목캔디처럼 목이 확 시원해지잖아요. 인공 눈물도 그런 거예요. 목캔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시원해지고 만족도는 높고 당장 이제 약간 낫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계속 처방을 또 요구하는 거고. 이런 이제 기형적인 시장이 1년에 한 2,300억 정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PD님께서는 지금 살면서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우개 끝까지 다 써보신 적 있으세요? 끝까지 다 써가지고 새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적 없으시잖아요. 립글로즈 우리 겨울에 많이 바르잖아요. 그거 끝까지 다 써보신 적이 있어요? 잃어버리죠. 거의 보통 잃어버리거나 이거 오래됐어 새로 사야지 뭐 이러잖아요. 거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 눈물도 이게 이제 다회용이 있고 일회용이 있는데 다회용이든 일회용이든 간에 사다 놓고 끝까지 쓴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몇 박스씩 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쓰다가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면 안 써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면 또 꺼내서 필요하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처방받은 지가 좀 됐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처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주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고 또 환자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게 처방받을 때 욕심내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이게 노년층들이 많이 받는데 뭐 짧게 한 일주일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한 2박스, 3박스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박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치라고 치면 2-3달치를 처방을 받아요. 계속 집에서 놓고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욕심은 부린데 다 못 쓰시고 또 계속 그게 반복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약을 넣어갖고 치료가 돼서 이제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 치료제도 아니고 그냥 살짝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처방되고 있고 또 건강보험 우리 재정 건보료 매달 많이 내시죠. 이것만 안 빠지면 내 생활이 참 윤택해질 거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건보재정 계속 갉아먹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그 항목에 넣는 것들 기준 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8개국이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이 8개국인데 이 8개국 상황을 보니까 이 8개국 중에서 인공 눈물을 보험해주는 나라가 한 개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우리가 계속 이걸 1년에 2,300억씩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약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건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평가 항목에 집어넣은 거고 뭐 사실상 지금 뭐 크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여론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거의 99% 이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인공눈물 약국에서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아주 비싼 값에 사죠. 보통 뭐 7,000원, 8,000원, 비싼 거는 10,000원 이상도 가는데 이제 그 돈 내고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을 의사 처방을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2,300억이라는 그 메가톤급 처방 시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환자의 부담은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구 건조증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제 499개 품목이 있어요. 이 중에 427개 품목이 그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비보험으로 되는 거죠. 이제 보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현재 히알루론산 저만제를 내놓는 제약사가 5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이걸로 뭐 100억도 벌고 200억도 벌고 뭐 적게는 뭐 몇십억도 벌었을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매출이 사라지는 거고 시장이 완전히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편되는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491개 품목에서 65개 품목으로 보험 적용받는 품목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시장이 소수로 재편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500개 가까운 품목들이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 시장 2,300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했다라면 이제 65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파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 안 되는 걸 처방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는 계속 있을 거고 그 숫자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징이 뭐냐면 그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인공 눈물 그 성분별로 나눠서 보면 아까 말했던 히알루론산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클로스포린 그다음에 디쿠아포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디쿠아포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보험 적용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히알루론산은 없어졌다고 해서 일로 확 시프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는 거고 히알루론산이 빠진 자리에 새롭게 들어오는 성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레바미피드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출시한 데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427개의 저만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보험급여 받던 저만제가 사라지고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새로운 성분의 저만제가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427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개 업체는 반사이익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레바미피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의 대체제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레바미피드 같은 경우에 뮤신이라고 있거든요. 이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좀 분비가 돼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눈물 기존에 있었던 인공 눈물은 그냥 수분만 보충해줬다면 이건 실질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료제인데 2012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 시장을 거의 석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이 성분으로 된 저만제가 없었는데 이 성분으로 된 저만제가 올해 2개가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 내년 3월 정도에 이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히알루론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저만제가 나오고 있다. 사실 2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2개도 시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대체제를 하나 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취재 결과 급여의약품 평가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품목 허가는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이 빠진 자리에 레바미피드가 딱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디테일은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레바미피드 성분으로 그 점안제를 낸 그 출시한 품목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딱 두 곳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삼일제약이고 두 번째는 국제약품이거든요. 이 두 개의 회사가 기존의 2,300억 사라지는 2,300억의 인공 눈물 시장을 좀 뭐라 그럴까 대체할 수 있는,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삼일제약의 반사이익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일제약이 원래 이제 점안제의 굉장히 중심의 회사거든요. 그 제약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엘러간 레스타시스를 국내 독점 유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레바메피드 하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지금 인공눈물 사라진 자리에 이제 대체 수요를 찾는데, 이게 3일이 미국에서 들여와서 독점 유통 중인 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번에 해놓은 레바미피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반사이익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제약이 좀 핫 토픽이 아닌가. 이 제 생각은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일 제약이 내년에 메간토금 처방 시장이 사라지는데 반사이익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인공눈물 급여 제외에 따른 관련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야구른 기자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